여러분의 참여와 댓글로 함께 만드는 소셜 라이브 440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판 장발장, 코로나 장발장으로 불린 사건이죠. 이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8개월을 구형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위복지 배상자 조례는 이분이 조례되지는 않으셨어요. 단전이라던가 단수, 정기부 체납, 국민연금 체납된 게 있거나 이렇게 하시면 조례가 되는데 자, 이 문제를 취재한 내셔널팀 김도훈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사건을 이제 보도하게 된 과정, 계기라고 할까요? 이런 걸 좀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절도라는 것은 분명 범죄 행위입니다. 또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분명히 그 사건 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그러니까 챙겨봐야 할 그런 부분들도 좀 보였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스튜디오에 가져 나온 게 이제 구운 달걀 18알이고요. 예. 원래는 이제 한 판이 가득 채워져 있었겠죠. 근데 먹고 18개만 남은 걸 이제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형법상 절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쁜 행동입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내부적인 토론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구운 달걀 18개에 징역 1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이죠. 여기에 초점만 맞춘 것은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했고 대비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사태로 평소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어떻게 벼랑 끝까지 몰리게 됐는지 이런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이 법의 관점에서 보면요. 법리적으로 보면 누범 기간에 절도 정가가 많으면 이렇게 특가법이 적용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엔 뭐가 문제가 되나 싶었는데 점점 사연을 알게 되고 내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뭔가 아쉽고 뭔가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 나왔던 내용인데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코로나 장발장이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게 같냐, 형평성이 맞냐 이런 국민청원도 올라왔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법이 좀 더 공정하고 취약계층에 따뜻하고 좀 더 너그러울 수는 없는지 기대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건 원래 이런 거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무조건 처벌만이 능사가 되는 것이 맞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재난 상황에서 벌어진 생계형 아니 생존형 범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 보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검찰의 입장을 검찰이 적용한 법조의 정당성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언론이 해야 될 몫이 맞는지 고민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달걀을 구운 달걀이죠. 네, 달걀을 구운 갖고 달걀입니다. 나오셨는데 네. 원래 30개입니다. 이 한 판이 얼마였었나요? 한 판 가격은 지금 보면 온라인 사이트도 있고 뭐 마트에서 살 수도 있는데 보통 4,500원에서 한 7,000원 정도에 형성이 돼 있는데요.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도 그것도 한번 알아봤더니 이 달걀 사이즈가 왕란이 있고 네네네. 특란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좀 가격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지금 보통 이 한 판 준비할 때는 얼마? 지금 여기 영수증 제가 있는데 저희 회사 앞에 마트에서 샀는데 5,390원에 한 판. 5,390원. 자, 그러면은 구운 달걀 18개 이번 사건에서 피해 금액으로 산정된 게 5,000원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피해액은 어떻게 산정이 됐고 또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신고가 이루어져서 수사에 착수가 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신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제가 그 해당 피해를 본 고시원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고시원인데요. 고시원 주인분을 만났는데 이 구운 달걀이 전에도 없어진 적이 있어서 고시원 사람들끼리 서로 의심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의심할 게 아니라
CCTV가 있으니까 CCTV를 한번 돌려서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합시다. 서로 의심만 하고 싸울 게 아니라. 구입 가격 말씀드렸다시피 한 판에 5,000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당시 달걀판 위에는 18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반찬통처럼 생긴 플라스틱 통이 있었고요. 이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이 한 알에 300원씩 동전을 놓고 자율 판매 형식으로 네. 가져가는 겁니다. 이 피해액은 5,000원이라고 쓰셨는데 한 판에 5,000원인데 어떻게 18개는 절반보다 조금 넘는 수준인데 왜 5,000원인가 했더니 판매 금액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피해자분이 경찰을 조사해서 썼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고시원 안에 있었다는 건데 이모 씨, 네. 이모 씨 같은 경우엔 그럼 이 고시원에 달걀이 있었던 걸 어떻게 알게 됐던 건가요? 맞습니다. 코로나 장발장 주인공은 47살 이모 씨입니다. 작년 12월까지 이 피해를 봤던 고시원에 살았는데 올 초쯤 다른 고시원으로 옮겨갔거든요. 월세가 많이 밀려서 나왔고요. 계속 열흘 동안 굶고 물로만 배를 채우고 이러다가 아 맞다 거기 가면 달걀이 있었지 라고 생각이 나서 찾아갔다고 합니다. 원래 지냈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무인 판매대가 있었던 걸 알고 있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이슈를 다룰 때 여러분의 의견을 여쭤봤었는데 여러 입장들이 있었습니다. 좀 여러분들의 댓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에서요. 동네 PC카페 20대 점주님 누구 아들은 차로 사람 치고 집행유예고 크크크 참나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아이디 AAAA님 중범죄는 집행유예 이러더니 계란 18개 훔치면 18개월? 뭔 중간이 없어. 이상현님 달걀 18개가 18개월 그럼 달걀 1개 1개월. 다크웹에서 아동 포르노 유통 사이트 만든 놈하고 같은 형량 이게 나라냐. 포토엔젤님 1개에 1개월 너무 심하지 않소. 그럼 회사 돈 삥땅 치는 놈들은 무기징역감인데 왜 집구석에 있는 거지? 참 희한한 법이다. 또 반대로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행복해요 영원히님께서는 전과 구범이라는데 라고 하셨고요. 또 아이디 이응이은님 사회에서 못 먹으니까 감옥에서 공짜로 밥 먹이겠다는 거냐 뭐냐. 동네 안바퀴님 잘 생각해라 서민인데 불쌍하다 장발장 같다 이런 언급조차 필요 없다. 범죄자는 범죄자일 뿐이다. 마트에서 애 데리고 훔치다 걸린 애한테 통수 맞은 지 불과 몇 년 안 지났다. 뉴스로 여론몰이하고 후원금 타먹고 굳이 그런 거 해줄 필요 없다. 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아이디 노진우님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돼서 18개월 나온 거 아니냐. 달걀만 부각되네. 정주영님 계란만 훔쳐서 18개월 받은 게 아니고 계란을 훔쳐서 입건됐는데 이게 초범이 아닌 상습적으로 과거 절도한 행각이 많이 드러났고 보이스피싱 가담범죄 사항까지 합해서 18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자, 저희 내셔널팀 보도 이후에 그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씨가 보이스피싱 범이라는 기사. 맞습니다. 선후 관계나 맥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이스피싱 범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일부에서는 완전 꾼이다라는 이런 표현도 일부 등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담함 점도 구형에 고려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파악한 사실관계는 아닌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사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씨가 2017년에 마지막으로 출소를 했는데요. 출소 직후에 무보험 차량, 무적 차량에 치여서 발목뼈가 모두 부서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금도 걷는 게 좀 불편하다고 하는데요. 일을 못 나가다가 그 2017년 11월에 모르는 사람한테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주류업체인데 세금 감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통장을 좀 빌려달라 이런 문자를 받고 체크카드를 넘겨줬습니다. 받기로 했던 돈은 200, 30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주질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했더니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어서 이거를 일부를 꺼내 쓴 게 범죄 수익이었던 거고 이 때문에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이 돼서 징역 1년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 조사를 한번 받았다고 합니다. 통장 빌려준 문제로요. 네. 경찰에서 걱정 마라. 벌금 정도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고요. 검찰에서 따로 나가서 조사받은 적도 없고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도 한 번도 나갔던 적이 없고 구속영장도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 씨가 직접 피해자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피해 금액을 뜯어내는 이런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그 조직원이었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그리고 법원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구속영장을 집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고시원 전전하면서 제대로 사건 통지 못 받았던 것도 맞고요. 3월 말에 달걀절도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한 달 전에 징역 1년형, 이 통장 넘겨줬던 게 징역 1년형이 나왔던 걸 알게 돼서 수감이 됐던 사안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 사안까지 합해서 발생한 게 아니고 별건의 다른 사건이었던 것이고, 맞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된 것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그런 케이스랑 비슷하게 볼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노숙자분들한테 신용정보를, 개인정보를 받아내서 대포통장 만드는 데 쓰고 그런 일당한테 본인의 정보를 넘겨준 그런. 맞습니다. 취업준비생도 한때 그런 유혹에 빠져서 통장을 빌려줬다가 처벌받는 경우도 있었죠. 네. 자, 영국 BBC의 한국 특파원이죠. 로라 비커가 이번 사건을 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가 고파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한국 검찰이 징역 18개월을 구형했다.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에게 내려졌던 것과 같은 기간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이번 사건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었다고요. 네, 오늘 오후에 세계 최대의 아동 음란물 사이트 손정우 1년 6월형 선고받았던 내용하고 이 씨가 달걀절도로 1년 6월을 구형받은 내용하고 비교하는 국민청원이 나왔는데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구형은 검찰이 재판부에 이렇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거고 그거를 가지고 재판부가 판결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자, 이제 당시 범행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가 앞서 짧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떤 상황이었었던 건가요? 이 범행 당일에 이모 씨의 행적이 담긴 CCTV도 있다고요. 네, 아직 저희가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그 당시 CCTV 녹화본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면서 네. 이제 같이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보시면 이게 3월 23일 새벽 5시 반쯤입니다. 달걀을 훔치러 전에 살던 고시원 건물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 계란판을 들고 나가는 장면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보시면 달걀판을 그대로 들고 나가서는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밖에서 보시면 손에 비닐봉지가 하나 들려 있는데 이 안에 달걀이 18알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면요. 마지막 사진 보시면 손수레 옆에서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모습도 찍힌 게 보입니다. 담당 경찰관을 통해서 듣기로는 떨어진 담배꽁초를 주워서 피우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상당히 보시면요. 옆에 있는 손수레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상당히 이 씨의 체격이 좀 왜소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키가 160cm고요. 이분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키가 160cm에 몸무게가 45kg 정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45kg. 네, 상당히 완력을 써서 노동력을 써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치고는 상당히 체격이 좀 왜소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렇다 보니까 일용직 건설 현장에서 사실상 새벽에 인력시장 나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집결해 있지 않습니까? 봉고차나 이런 차들이 와가지고 태워서 가는데 사실상 좀 작고 왜소하다 보니까 겉으로 봤을 때 힘을 잘 못 쓸 것 같아 보이다 보니까 건설 현장에서 잘 안 받아줬겠죠. 그래서 주로 이 공사 현장에서 청소 업무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징역 18개월이 구형된 것,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구형을 한 건데 경찰이 먼저 수사를 했을 때 그리고 검찰이 재판에 넘겼을 때 이렇게 죄명이 다른 상태라고요. 맞습니다. 저 컴퓨터 그래픽으로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요. 보시면 경찰은 야간 침입 절도로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를 했는데요. 네. 검찰은 특가법상 상습 절도로 처음 공소 사실을 바꿨습니다. 당시 수사 보고서를 보면요. 네. 피의자가 종전 범행에서 훔친 물건들하고 이번 사건에서 훔친 물건들이 다르기는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일한 습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동일한 습관적으로 훔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범행 동기를 하면 열흘 넘게 굶었고 일감이 없었고 너무 배가 고파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특가법이 적용이 되면요, 최소 징역이 3년이 됩니다. 근데 중간에 한 번 더 검찰이 상습절도에서, 특가법상 상습절도에서 상습을 빼고 특가법상 절도로 공소장을 한번 변경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1년 6월로 줄여서 구형을 했습니다. 하지만 특가법 적용은 그대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 있을 이 씨의 선고에서는 이 씨는 최소 징역 1년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 특가법상 상습절도에서 누범절도, 절도로 이렇게 바꾸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저희가 검찰에다가도 한번 물어봤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내용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보이스피싱 일당,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거를 감안했던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봤는데요. 만약에 검찰이 보이스피싱 일당의 통장 넘긴 걸 감안했다면 특가법 절도 이외에 다른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를 했어야 하지만 저희가 확인한 내용에는 다른 범죄 적용된 건 없었고요. 다른 범죄를 추가했기 때문에 구형량을 더 올렸을 것이고요. 그리고 경찰이 야간 침입 절도라면 만약에 경찰이 올린 그대로 야간 침입 절도를 받아들여서 공소 사실을 제기했으면 대부분 징역 1년 이하 정도를 검찰이 구형했을 것이고 이럴 경우에는 최소 재판부에서 최소 한 달에서 한 6개월 정도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법조계 시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씨가 말이죠. 이번 범죄를 제외하고도 전과 9범입니다. 그래서 13년의 시간을 무려 10년 넘는 시간을 감옥에서 맞습니다. 보내게 된 건데 9번의 절도에서 이 범죄 금액, 피해 금액이 700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요. 또 이게 그럼 다 생계형 범죄였던 건가요? 미수까지 하면 10번이 넘는데요. 네네. 이제 미수 안 하고 훔친 것만 하면 요 정도 9번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 내용들을 보면 동파이프, 배관자재, 동관자재, 전선, 간판, 동파이프가 좀 주로 많고요.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보통 요렇습니다. 개별 범죄 때마다의 그 네, 액수가. 맞습니다. 주로 이제 피해자가 퇴근한 뒤 건물 뒤편 담벼락 틈새에 있는 것을 훔쳐갔다. 보관하고 있는 간판을 손수레에 실어갔다. 보통 이제 있는 것들을 가져갔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범행은 추가로 없었습니다. 용지 것들 보면 다 이런 5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의 물건들이고요. 모든 금액을 합쳐서 7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인데 10년 넘게 구치소나 교도소 생활을 했던 겁니다. 네. 자, 현재 시각 9시 31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좀 더 살펴보고 갈 텐데요. 유튜브에서 아이디 착안님께서 아무리 전과자라고 해도 18개월은 아닌 것 같은데 약자 중에 약자는 맞는 것 같다. 또 아이디 우상노님 유전집유 무전징역이라고 하셨고요. 또 아이디 몽몽리님께서는 경찰서 가서 그냥 차라리 구치소 보내달라고 하신 건 아니겠죠? 또 아이디 OOY님 지금 달걀 먹고 있는데 눈물 나네. 아이디 발켄슈트님 며칠 굶었다는데 진짜 서글프네. 아이디 200님 에효 정말 약자 중에 약자인데. 아이디 정동일님 기초수급자 대상이라고 알려만 주었으면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선 범죄들 9번의 범죄 역시 다 가액이 30, 50만 원 이런 생계형 범죄였었고 먹을 걸 살 돈이 없었고 또 고시원에 숙박료로 낼 돈 정도도 없을 정도의 상태였다. 그러면은 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게 좀 당연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이 씨는 16살 때부터 혼자 살았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다가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와서 가족도 없이 생계가 막막해질 때마다 고물이나 건설 자재를 훔쳐서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건 맞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고시원을 옮겨 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일정한 등록된 직업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씨가 만약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다면 생계비랑 의료비가 지원이 됐을 건데요. 특히나 이렇게 건강보험이나 재산세 납부 내역이 없는 사람은 정부도 이런 분들이 복지 대상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급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대상에 있는지 명단에조차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분명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걱정이 되는 것이 이 씨처럼 이 수급 대상인데도 자신이 그 돈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부도 그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치로 객관화돼서 나오진 않는 네네. 부분이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보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유튜브에서요, 아이디 셜록홈즈님, 계란 하나를 훔쳐도 범죄는 범죄지. 아이디 호정님, 코로나고 나발이고 배고프다고 훔치는 건 말도 안 된다. 아이디 KDHU님, 1년 6개월은 깎아준 거다. 경제범죄 형량 올려야 하는데 안 올림에 오타한 것 같습니다. 자, 참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보도를 하면서 꾸준히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뭐 이게 범죄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 범죄이고, 그런데 구조적으로 이거를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니까요. 자, 한 현직 판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한 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상습범이라 할지라도 모든 절도 행위가 생계형 범죄라면 가중처벌의 정도를 약하게 할지 혹은 가중처벌의 예외를 만들지와 같은 이런 사회적인 논의를 해야지 그저 사법기관이 서민에게 가혹하다라는 프레임만 만드는 건 전혀 쓸모가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일에 대해서 어떻게 법조계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한 현직 판사분이 소셜 미디어에 쓴 걸 저도 봤는데요. 네네. 이제 이렇게 써두셨더라고요. 이런 사건이 판결하는 입장에서도 현행법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씨도 징역 1년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을 바꾸지 않는 한은요. 보도 이후 저희도 법조계 통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보도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안타깝다. 법이 좀 더 따뜻하고 관대하고 좀 더 유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재난급 상황에서요, 생계 유지가 더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진 범죄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와 좀 부합하지 않나, 그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너그럽고 좀 더 이럴 수는 없는데 생각을 해보자는 취지인 겁니다. 처벌만 능사가 아니라는 그런 의견들도 꽤 있었는데요. 이 씨는 사실 올해 1월부터 경찰에 붙잡힌 3월 말까지 건설 현장 노동일을 3번, 4번밖에 못했다고 합니다. 네. 한 번 나가면 10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씨가 머물렀던 고시원 하루 한 달 월세가 30만 원이에요. 석 달 동안 번 돈으로 한 달 반값밖에 못 내는 처지였잖아요. 특히나 이 범행을 저질렀던 이때 무렵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많이 퍼졌던 때라 네네. 무료급식소, 공공기관, 사회복지단체,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을 닫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일자리도 코로나의 여파로 줄어들었고, 일용직 노동자로서는 거기에 또 이제 무료급식소 역시 감염의 우려 때문에 운영을 중단했었던 그런 시기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이 씨는 지금 어떤 반응인가요? 이 씨는 지금 구치소에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을 넘겨준 걸로 해서 지금 복무 중이고요. 앞서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먹을 걸 훔쳐서 정말 죄송하다. 다음부터는 안 훔치려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어쩔 수가 없었다.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음식을 훔치지 않고 주변 사람이나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살던 고시원 가서 달걀 훔친 지 일주일 뒤쯤 붙잡혀서 2주 만에 처음 먹었던 밥이 경찰서에서 형사가 시켜준 짬뽕이었다고 보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여기에도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보통 경찰서 강력팀의 피의자들이 조사를 받으러 붙잡혀서 오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식사를 보통 권하면 입맛이 없다고 식사를 안 하거나 그냥 아무거나 시켜달라 그래서 몇 수를 안 뜨는 경우가 거의 네. 대부분인데, 저희가 취재 차원에서 관할 경찰서에 전화를 했을 때 형사들이 수많은 범죄자들을 다뤘고 이미 3개월 정도 지난 사건인데 아주 또렷이 기억을 하는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짬뽕이었는데요. 보통 이렇게 시켜준다 그래도 안 먹거나 몇 술 뜨고 마는데, 식사 시간에서 뭘 먹고 싶냐고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짬뽕이 너무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보도에도 나왔지만 담당 형사가 말하는 내용도 인터뷰로 나갔었지만 허겁지겁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으면서 짬뽕을 먹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인사까지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경찰 강력팀 형사들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기억이 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보도한 내용에도 나오지만 물로만 배를 채우고 열흘 동안 굶다가 구운 달걀 18개를 훔쳐서 3일 동안 6개 정도씩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사흘 굶으면 포도청 담도 뛰어넘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범죄를 옹호하고 미화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범을 막고 사회 보호 측면에서 엄벌만이 능사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배가 고파서 범죄자가 된 현실이죠. 먹을 거 훔쳐서 1년형 징역받고 복역하고 나온다면 또 절도를 안 저지를 수 있을까요? 이 시 환경이 갑자기 바뀔 수가 있을까요? 9차례 절도로 10년 넘게 감옥을 보낸 걸 과연 개인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취지로 저희가 이런 보도를 결정을 했었습니다. 무조건 중한 처벌이 우리 사회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일정 시간 사회에 분리하면 재범을 막는 것에 최선의 방법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유튜브에서요, 아이디 코아 분가님께서 대한민국 복지는 뭐 했습니까? 키 160에 몸무게 50 이하면 성인 여성 체격이지. 대한민국 복지 실태를 점검해야 할 문제. 저런 극빈층의 생계 절도를 조성하고 있는 현재 정부의 복지 제도도 비판할 만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아이디 미스마플님께서는 복지 공무원들 책상 앞에 앉아서 전산에 등록된 사람들만 신경 쓰지 말고 직접 동네 나가서 어려운 분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또 페이스북에서요. 아이디 유동엽님께서 아직도 이렇게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심각합니다. 국가 및 지자체가 전수조사해서 범죄 자체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 중에 일부러 객관적인 판단이 흐려질까 싶어서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이 아까 이 씨의 어떤 신체적 조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47살 건설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가 키 160에 몸무게 45kg. 사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에 출소 직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도 불편한 상황이고요. 네. 지금 다른 지병들이 있어서 그냥 딱 보더라도 어디가 아픈 사람이구나 싶을 정도의 어떤 외형적인 특징이 좀 있거든요. 지병이 있어서 지금 앞도 잘 못 보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렇게 측은하게 여기신 건설 현장의 어떤 다른 노동자들이 청소일을 시켜주면서 일당을 좀 챙겨줬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한 달에 한 10번 정도는 그래도 나가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20에서 130, 40 정도를 벌다가 올해 1월부터는 그리고 달걀을 훔쳐서 붙잡힐 때까지는 3번에서 4번 정도밖에 일을 못 나갔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요. 생계형 범죄라는 말 많이 합니다. 생계형 범죄. 근데 경찰, 검찰, 법원에서 이런 수사기관에서 생계형 범죄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 중에 술을 훔쳤는지, 훔친 거를 팔아서 유흥으로 썼는지, 도박으로 썼는지, 다른 걸로 썼는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 해쳤는지 여러 가지도 다 판단을 합니다. 생계형 범죄 그리고 생존형 범죄라는 이 생존형 범죄를 보는 새로운 시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와 댓글로 함께 만드는 소셜 라이브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다뤘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의견 주신 저희 유저분들 중에서 두 분을 선정을 해서 네.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김도훈 기자께서 한번 두 분을 선정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쭉. 근데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여러 의견들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네. 네네. 유튜브 아이디 발켄슈트님. 네. 다른 채널에서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아이디 임계자님. 임계자님. 네. 예. 페이스북에서 아이디 임기자님,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듯해서 서글픕니다. 가중처벌이 법의 원칙이긴 하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법이 사람 위에 있는 듯해서 아쉬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발켄슈트님, 며칠 굶었다는데 진짜 서글프네. 이렇게 두 분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와 댓글로 함께 만드는 소셜 라이브. 오늘은 이 현대판 장발장, 코로나 장발장 사건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습니다. 참 이 부분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본인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래서 그런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았었더라면 과연 5,000원짜리 달걀을 훔쳤을까? 모쪼록 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최대한 찾아내서 이런 분들이 생계형 범죄, 생존형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 사회 구조가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셔널팀의 김도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